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장기국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기국채를 좀 어떻게 투자해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장기국채를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특히 국채를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채널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전에 이런 국채를 투자할 때 어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전 했던 얘기들을 한번 오늘 모아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채권은 주식과 달리 호흡이 긴 상품입니다. 즉,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몇 달 이렇게 짧게 가격을 가지는 구조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채권은 매크로 변동의 흐름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자 수익이 중요한 수익의 원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투자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반면 이게 만약에 주식처럼 짧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자 수익 부분은 우리가 향유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일단 채권 투자를 하실 땐 주식과 달리 호흡을 좀 긴 관점에서 투자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 채권이라든지 개별 ETF를 한 종목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하기를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핀포인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ETF가 어떤 거래 편의성 때문에 ETF를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개별 국채를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즉, ETF보다는 개별 국채로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채권 ETF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TMF, 채권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게 어떤 취지인지 너무 잘 아실 건데, 가능한, 저는 이제 이런 채권 파생 상품 ETF 투자하는 거는 지양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채권은 호흡이 길게 투자하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로 만기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자. 세 번째, 그거를 분할로, 그 포트폴리오 패키지를 분할로 매수하자. 네 번째, ETF보다는 아직은 개별 채권 위주로 좀 국채를 좀 투자하자. 다섯 번째는 채권 파생 상품은 가능한 일반인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이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채권을 투자했을 때 수익 구조는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차익이죠. 자본 차익은 말이 거창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채권 가격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적어도 우리 호흡을 적어도 1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변화까지 기다리려면 사실은 적어도 호흡을 길게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떤 주식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연 4%의 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년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1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365일 동안에 일단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채권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이자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즉, 호흡을 너무 짧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채권의 가장 베이직한 이자 수익을 향유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오로지 시중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른 가격의 차이에만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라는 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식 못지않게 힘든 구조인데, 만약에 원래 채권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죠? 기본적으로 시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치를 향유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채권 금리를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기대하는데, 채권 가격마저도 사실은 시간이 긴 호흡,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매크로 변화에 따른 가격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 변화까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굉장히 호흡을 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결말을 쫙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채권을 투자를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주식과 달리 호흡을 긴 투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제가 권유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이전에 제가 제 유튜브 이전 걸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자문사에서 고객분들 오실 때도 항상 제가 설명드린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금리가 내린다고 했을 때 금리가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금리가 향후에 1% 내린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 1년짜리 가격이 1%밖에 안 올라가지만 듀레이션이 20년짜리 가격이 20%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향후 금리가 내려가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금리 내려가는 게 90 내지 95%라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플랜 B의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플랜 B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예상한 방향으로 금리 내려갈 것 같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서 금리가 향후 2, 3년 안에 안 내린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장기 채권을 몰빵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평가 손실이 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플랜 A, 즉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판단했을 때 수익을 맥시마이즈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장기 채권 투자하는 게 맞는데 반면에 혹여나 예상치 못할 금리가 안 내려가 오히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거냐면 단기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2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달리 오히려 금리가 5%, 6%, 7%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모든 채권은 만기에 가면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노출되지 않고 예금처럼 확정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리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예상 위로 올라갔을 때 중간에 유동성이 좀 많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반면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사실은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가요. 반면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히려 즉 금리가 쭉 올라가더라도 이 채권 같은 만기에 가면 예금처럼 확정금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만기 즉 단기 채권은 어떤 유동성이나 위험관리 측면, 장기 채권은 수익성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채권을 섞어 놓으면 장기 채권을 들고 가는 게 훨 더 마음이 편할 거죠. 즉 장기 채권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장기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향후 2, 3년 안에 만약 2, 3년 안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안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큰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채권까지 포트폴리오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기간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주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기 채권 투자를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오시는 자문고객님들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저희 목표는 한 2년 안에 이 채권을 좀 금리가 내려가면 매각해서 비과 수익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객님 장기 채권을 다 선호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근데 만약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 3년 안에도 금리가 안 내리고 오히려 금리가 어떤 변수가 터져서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략 핵무기를 써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앙등해서 안 잡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2, 3년 안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처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채권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장기 채권을 좀 비중을 그러니까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 비중을 많이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3, 4년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채권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캐시플로상이나 자금 운용상에 문제가 없는 분들만 저희가 장기 채권 비중을 좀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체 재무 상태가 좀 짧은 국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승부를 지어야 되는 분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의 비중이 커야 될 것이고요. 좀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을수록 좀 장기 채권 비중이 많겠죠.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장단기 채권을 좀 들고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장기 채권의 수익성을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한 채권, 한 ETF에 몰빵 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큰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핀포인트를 해서 오늘이 금리의 고점입니다 라고 아무도 정답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봐서 이게 금리 인상의 마지막 스테이지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 같고 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좀 중장기적 그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아주 쇼트텀은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자문고객들한테 드리는 어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금리 상황이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약간 물릴 여지가 있겠지만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밑에 적었어요. 어떤 시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자. 타임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채권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서 몇 달 뒤에 팔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1, 2년 뒤에는 우리 지금보다 좀 낮은 레벨에 왔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타임에 투자하자는 컨셉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한 8분 응선 정도는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8분 응선 정도는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죠. 일단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있지만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연준 정책금리나 한은 같은 경우가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라스트 스테이지라는 마지막 국면에 와 있는 거는 맞겠죠. 여기서 동결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올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 마지막 단계 금리 인상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금리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도 좀 동결 국면에 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길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2, 3년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디서 터집니다.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금리가 좀 내려가거든요.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다 내일이다가 아니라 조금은 포트폴리오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것도 좀 그 포트 안에 장기 채권에 원 오브 댐으로 들어가면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개별 채권이나 ETF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ETF를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할 때는 조금 저는 개별 국채로 국채를 투자하기를 계속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여기 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그러면 앞으로 계속 ETF 투자하지 말아라 뜻은 아닙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개별 국채 그러니까 일단은 개별 채권과 ETF가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채권 중에 투자 대상이 국채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는 걸 ETF가 더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이 어떤 크레딧물이라고 하면 개별 채권에 디폴트 리스크가 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산 투자 비클인 ETF나 채권 펀드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장기 국채 투자의 방식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채 투자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향후에 현재보다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은 이게 플랜 A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2, 3년 뒤에도 금리가 위에 올라갈 게 플랜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확률적으로 100%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별 국채를 투자하거나 개별 ETF를 투자하거나 결과는 또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좀
2, 3년 뒤에도 계속 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개별 국채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3년 투자를 했는데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합시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만약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하면은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실을 봅니다. 반면에 개별 국채를 만약 10년짜리 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개별 국채는 그냥 바앤홀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예금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개별 국채와 ETF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즉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찾는 시점에 금리가 안 내려와 있으면 무조건 원본이 깨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설령 우리가 찾는 시점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도 만기까지, 그러니까 그 찾는 시점이 만기면은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은행의 확정예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바앤홀드 전략이 가능한 게 개별 채권이고 ETF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자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국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세,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절세 측면이 있는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제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 결과물만 가져갈 수가 있는, 최종적으로 투자할 때 결과물만 기대할 수 있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속 캐시플로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표라는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들고 갈 때도 계속 이자를 받아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현재 시점, 아직까지는 만약에 현재 시점에 국채만 투자한다고 하면 여전히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좀 투자하기를 권하고, 향후에 이머징이나 하이드 채권 이런 거는 채권 펀드나 채권 ETF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ETF를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채권 ETF를 투자하는 건 언제든지 사고 팔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ETF를 하는데, 아무튼 요런 이제 너무 ETF에,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맨 앞에 얘기를 좀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너무 짧은 호흡에 사시면 되게 힘드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채권의 본연의 속성을 호흡이 길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국채 투자하는데 ETF에 너무 의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TMF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TM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채권 파생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TLT, 미국 20년 국채 곱하기 3배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배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리 1% 내려가면 50%, 60% 정도의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나오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도 훨 더 수익이 엄청나게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채권 내지 일반 채권 ETF 대비해서 이런 파생 상품은 시장에 맞으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박이 납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거 있었죠? 우리가 웅달 책방이라든지 여의도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을 하고, 또 저희 채널에서 했지만 저한테 TMF 물으시면 저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핀포인트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 2, 3년 정도 본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맞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어떤 박스권 장이 오래 가면은 기본적으로 TMF는 꽤 손실 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 파생상 투자하기를 권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채권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를 권하지 않느냐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채권 파생 상품은 엄격히 따지면은 스페큘레이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금리의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하죠? 만기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금리가 뭐 하늘로 가든 말든 간에 다 은행의 확정 예금처럼 받을 수 있게 그런 리스크 관리 방안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TMF를 투자를 해서 방향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험 관리 방안이 없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측면이고요. 그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TLT 같은 거와 비교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TMF와 TLT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금리가 1년 뒤에 똑같이 현재 금리와 동일한 레벨에 가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TLT는 원본이 안 깨져요.
오히려 1년치 이자가 약간 붙어있으니까 원본 약간 플러스 났을 텐데 TMF 같은 경우는 만약 1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많이 꿀렁꿀렁 했다고 가정하면 TMF는 손실이 많이 보십니다. 즉 내가 진입한 금리와 동일한 금리에 설령 1년 뒤에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크면은 TMF는 우리가 시간같이 타임 디케잉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쭉 이제 마치 TMF를 투자한다는 거는 비탈진 데에서 위에 과실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계속 우리가 어떤 가치가 녹아내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저는 투자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TMF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금리를 딱 스나이퍼처럼 맞출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권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을 사실은 채권 파생 상품은 없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들고 있으면은 가격과 관계없이 시간 가치가 계속 쌓여 들어오는 게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 4%짜리 이자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보유를 하면 연 4%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격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2년을 들고 있으면은 8%가 들어오고, 이걸 10년 들고 있으면 가격이 복리로 4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파생은 이게 없잖아요.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인 시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MF를 갖고 있으면 채권이 주식 대비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없이 오히려 시간 가치가 일반 채권 시간 가치가 양의 관계인데 오히려 TMF는 시간 흘러갈수록 막 불안해서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음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TMF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단기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호흡이 길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장기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하면은 저는 장기 채권 투자할 때 제가 꼭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파생 상품으로 장기 채권 투자하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채권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개별 채권이나 내지 개별 ETF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설명해서 첫 번째는 채권을 이왕이면 장기 채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주식과 달리 호흡을 길게 하시라. 호흡을 긴 투자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들어가시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장기 채권을 하더라도 장기 채권 몰빵하지 말라. 단기 채권과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리고 또 개별 사정에 따라서 이 자금이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 향후 한 2, 3년 안에 돈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장기 채권을 가급적으로 포지션 줄여야 되고, 만약에 충분히 내가 몇 년 동안에 이거를 자금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 비중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만기를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어떤 핀포인트에서 한꺼번에 몰빵을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8분기 정도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ETF보다는 개별 국채 형태로 하자. 왜냐하면은 개별 국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바이앤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개별 국채로 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중도에 매각을 못할 때도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급적으로 채권 파생 상품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채권 파생 상품을 한다는 거는 마치 시간에 초치기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안에 무조건 승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식보다 더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 이상도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원칙, 한 5가지 원칙만 좀 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장기 채권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하시면 좀 더 현재 금리가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서 좀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편안하게 극복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큰 수익보다 채권은 위험 관리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런 좀 베이직한 얘기입니다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